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여러 가지 영향 그리고 이제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지구본 연구소에서도 여러 번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선거 이후에 이분을 찾으시는 댓글이 빗발쳤죠.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후치크 뉴스의 조진서 에디터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오후치크 뉴스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한번 해주셨는데 네. 새로 홈페이지도 만드신 것 같던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원래 뉴스레터만 발행하고 있다가요. 네네. 이제는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웹사이트도 만드시고. 거기에 콘텐츠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한 뉴스를 잘 전달해 주시는 네. 그런 역할을 이제 글로벌한 뉴스를 제 시각으로 그렇죠. 네,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조진서 에디터님의 이 독특한 시각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 매력 발산의 장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후치크 뉴스레터 이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가장 편하고요. 네네. 55 체크. 네. 네, 오후 5시에 체크한다는 의미에서 네네. 55체크.com에 들어가시면 네네.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버튼만 누르면 끝. 네, 이메일만 입력하면 이메일로 됩니다. 하면 네. 끝. 오, 매우 간단합니다. 네, 아니면 구글에서 오후치크 레터. 네, 받아보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이 미국에 가셨던 게 원래 잡혔던 일정이신가요? 아니면 뭔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가신 건지. 네, 제가 명색이 그래도 글로벌 뉴스레터를 운영하는데 네. 이 미국 대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앉아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 갑자기 민망해. 아니, 저는 좀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유로운 몸을 가진 제가 한번 가서 보자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가서 보시니까 네. 이제 주로 어느 지역에 가셨죠? 제가 이제 지난 한 5년간 보면 제가 미국 여행을 로드트립을 2번 했는데요. 네네. 그때는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도에 나오는 예, 이제 X자 모양으로 미국을 횡단했었어요. 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시골 지역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시골 지역을 많이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나만의 필터 버블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좀 트럼프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네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고 내가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전형적인 네네.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미국에 좀 가보자 해서 뉴욕에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뉴욕 옆에 있는 스윙 스테이트 네네. 펜실베니아 가장 네. 격전지라고 했던. 네,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그 사람이 이기는 선거라고 하니까 예. 거기를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의 이제 언론들의 특파원들도 이제 이번에 유달리 이제 펜실베니아는 많이 이제 가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멘트를 주로 하시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동네 분위기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가서 보시니까 이 펜실베니아 선거 때 분위기 어떠셨는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뉴욕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이제 펜실베니아로 갔고요. 네네. 필라델피아에 내렸는데 네. 그 버스 터미널이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냥 정류장. 예. 네, 굴다리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노숙자분들 이제 계시고 누워 계시고 화면에 보시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선거 분위기가 나는 이런 그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뉴욕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거기 민주당 동네니까. 네, 민주당 동네니까 뭐 홍보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오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광고물들이 붙어 있는데 네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였거든요.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길거리에 다 붙어 있는데 가운데 해리스가 아니라 오바마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좀 특이하죠. 예. 그 대선 후보가 아니라 엉뚱하게 지나간 대통령 얼굴을 가운데 넣는 걸 보고 이 동네는 뭐 해리스가 그렇게 인기가 없나? 인지도가 없나? 그러니까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만 보면은 꼭 오바마가 이제 후보로 나왔고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이제 출마한 듯한 뭐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인데 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선거를 이제 했을 줄은 몰랐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때 좀 이상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교회 지역을 나가봤어요. 이제 제가 지인이 거기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셔서 서버브라고 하잖아요. 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교회 지역이라고. 네, 교회 지역에 갔는데 거기도 당연히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요. 네네. 문제는 이제 그 펜발을 꽂아놨는데 펜발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 저 위에는 원래 바이든 써 있었던 거죠. 바이든 해리스 그때 쓰던 푯말을 그냥
재활용해서 이제 꼽아둔 거죠. 근데 저것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했으면 왼쪽 표지판처럼 해리스 네. 월츠 새로 만들어서 네네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냥 성의 없다. 생색내기, 네, 성의 없기가 매기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느낄만 하군요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민주당 지역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선거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느낌은 안 느껴졌다. 네, 광고는 엄청 많은데 광고 뭔가 엄청 그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세장을 갔습니다. 해리스가 마지막 유세를 필라델피아에서 했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그 밤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청해서 갈 수 있었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에 그 로키 스텝이라고요. 그 이렇게 올라가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던 이제 거기장 이렇게 올라가 조깅하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손 흔들고 하는 그 계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유세를 했어요. 그 앞에 보면 그 로키 계단이 있고 거기서부터 똑바른 길이 이게 굉장히 길게 나 있어서 그 이제 그 긴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그 계단 앞에 이제 해리스가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마지막 연설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쇼잉도 강하고 네.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취해질 텐데.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전국 방송사들이 다 몰려와서 마지막 취재를 다 하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긴 한데 마찬가지로 그 열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만 뭐 옷이나 뭐 해리스 옷이나 해리스 모자를 쓰고 온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쇼를 한다니까 구경거리 있으니까 물어보자.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실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멀리서 봐서 근데 앞에서 해리스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하는 동안에도 좀 그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했고 연설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해리스가 남아서 말만 끝냈지 손을 흔들고 있는데 다들 돌아서 그냥 우르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저 사람이 대선 후보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보시니까 이 격전지라고 하는 이 필라델피아 분위기가 이 정도면, 이 뭐 트럼프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금방 드셨겠군요 보면은. 그 전까지는 솔직히 자신을 못했어요. 저도 뭐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뭐 여론조사를 믿으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또 너무 안 믿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선거를 해봐야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해리스가 진짜 인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 드디어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드셨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찍으신 동영상이시군요. 네, 이제 사람들이 벌써 막 이렇게 벌써 가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아직 앞에 해리스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설이 아니라 이제 손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다들 이제 우르르르르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선거 열기라고 그러면은 이제 대단해야 되는데 뜨겁고 막 몰아치고 막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가 확실히 되겠구나. 그리고 선거 결과가 빨리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앞쪽에 이제 로드트립 하셨던 X자로 이제 하셨던 걸 쭉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잘 안 가는 중서부 내륙 지역을 상당히 이제 많이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범한 분들을 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예전에 그 노플라잇 그 세계 여행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만나신 분들 많이 이제 보다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공통의 특징, 스타일, 뭐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계기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치 인류학자가 원주민들을 연구하듯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대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꾸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왜냐하면 이제 주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특히 한국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죠. 특히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언론사 기자분들이. 근데 저도 옛날에 뭐 언론사 기자 생활을 좀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기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하는 기자와 영어를 못하는 기자. 근데 한국에서 영어를 하는 기자라는 거는 일단 고학력, 먹물인 거예요.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를 했으면 일단 그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높을 가능성이 한국에서 높고 영어 실력은 소득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영어를 잘해서 기자가 될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사는 집안에서 나왔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기가 어떤 미국을 볼 때 미국의 대학
문화를 통해서 네네. 미국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여러 연수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대학원이라든지 이렇게 학교를 미국에서 다니신 분들도 사실 많을 수 있겠고요. 보면. 그렇죠. 뭐 내가 미국에서 슈퍼를 하다가 한국에서 기자를 하진 않잖아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뭐 아니면 대학원 유학을 갔다가 기자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고요. 또 이제 특파원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들 나가시는데 보면은 주로 이제 민주당 지역으로 이제 많이들 대도시 지역을 가시죠. 선호하시니까 뭐 네, 워싱턴, 뉴욕, 뭐 LA, 샌프란시스코. 네. 다들 그런 데로 가시고 가서도 이제 제가 이번에도 제 특파원 하시는 분 한 분 만나고 왔는데 뭐 뉴욕 특파원이지만 사실상 그냥 뉴저지에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뉴저지에 한인들 많이 사는 그 학군 좋은 지역에 일도 거기서 하고 뭐 거기 있는다고 해서 사실상 뉴저지 특파원이라고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고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친민주당적인 견해를 많이 갖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디터님께서는 상당히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평범한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교류를 하시면서 교류를 뭐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언론사 기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치우친 견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또 이제 좀 그 분야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보통 정치나 사회 쪽으로 이제 커버하시는 기자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민주당 쪽 견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비즈니스 쪽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돈 놓고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편향에서 또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비즈니스 뷰 뭐 이쪽에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인류학적으로 연구해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도 여전히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이제 어떨 것인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레드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제 이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전체 득표에서도 승리를 한 이제 이런 일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뭐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보면은. 이번 선거의 키워드가 커먼 센스인 것 같습니다. 커먼 센스. 우리가 보통 번역하면 상식. 뭐 이렇게 번역하는 상식으로 번역하는데 사실 한국말의 상식이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상식이라고 하면 그 지식할 때 식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먼 널리지를 말하는 것 같고요. 알아야 될 걸 안다. 뭐 이런 식의.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원 수가 몇 명이야. 뭐 이런 거. 그게 옛날에 상식 그 저기 문제집도 있었죠. 취직 대비 이제 보면은. 그런데 나오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식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제 영어의 커먼 센스는 그런 지식이 널리지가 아니라 센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느끼기에 그냥 누구나 느끼기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센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감정의 정규 분포를 그리면 여기 제일 볼록한 데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감성 느낌? 뭐 이렇게 봐야 되군요. 굳이 말하자면 사리 분별 능력, 뭐 판단력, 일반적인 판단력,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커먼 센스라는 말을 굉장히 유세 중간에 많이 썼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판단 기준도 비슷하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다. 민주당이나 그 지금까지 엘리트 정치층이 얘기해왔던 그런 아젠다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먼 센스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고 느끼게 됐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았죠. 사실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트럼프가 뭔가 지적하는 바에는 공감을 한다. 뭐 예를 들어 뭐 남잔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다거나.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수백만 표는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커먼 센스라는 표현이 이제 상식으로 번역하니까 되게 다른데. 에디터님 말씀 듣고 이제 정말 그런 감정, 느낌의 어떤 뭐 총합체라고 봤을 때 보면은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커먼 센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나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뭔가 좀 다운 투 얼스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니까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영국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할 때 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커먼 센스라는 그 책자를 써서 책 제목 자체가 커먼 센스. 책 제목 자체가 커먼 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먼 센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독립을 해야 해라고 이제 그 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려서 그 미국 사람들을 독립으로 이끈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신의 하나가 이제 커먼 센스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커먼 센스, 내 느끼는 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군요. 보면. 그게 약간 뭐 미국인의 정체성이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뭐 펜실베니아 뭐 모습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쭉 보면 미국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가 커먼 센스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 라는 의견이 표출된 거다라고 네.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네.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네. 거기서 이제 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네. 내용은 Make America Normal Again입니다. Make America Normal Again. 네. Great가 아니고 Normal하게. 네, Normal Again. 트럼프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네. 미국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너무 멀리 간 거를 바로 잡는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또 그 사람이 이제 비교한 것이 옛날에 왜 우화 중에 네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 네, 벌거벗은 임금님. 네네. 임금님이 옷을 벗는데 네. 아무도 그거를 지적을 못하는. 감히 못하죠. 네. 네. 지금 남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감히 지적을 못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린아이 한 명이 나타나서 임금님 지금 빨개 벗었다라고 예. 외치잖아요. 예. 그게 바로 트럼프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린이 같은 그 정신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건 잘못됐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네,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그래 드디어 이제 누군가 한 명 말을 해줬구나. 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뭐 네. 이런 식의 네. 이게 벌어졌다.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한테 기대했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동안에 미국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지금 아프고 병폐가 있고 문제점들이 이제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바로 이제 고쳐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4년이다 보니까 4년이란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해결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시발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점은 지적했으나 이거를 이제 해결을 못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집을 새로 리노베이션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때려 부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안 나오는 또 혼란과 갈등을 이제 빚는 뭐 이런 이제 시점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시기다. 지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은. 그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신문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고 했는데 트럼프 당선이 결정된 다음에 제일 느꼈던 거는 지금까지 8년간 주구장창 트럼프를 비난하고 욕했던 그 주류 매체들도 네. 이제는 그렇게 대놓고 비난을 못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의 보편적인 네. 다수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 네, 누가 얘기해도 뭐 딴지 걸 수 없게 그 파퓰러 보트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어찌되든 한번 이제 밀어줘 보자 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커먼 센스라는 것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주류 언론에서도 이제는 인정을 하고 네. 관점을 좀 다르게 가져가 보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보면.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생활에서 느끼던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남자가 여자 화장실 뭐 들어가고 샤워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잘못됐다라고 외치고 그다음에 이걸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이제 답과 해결책을 제시해 준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에디터님께서는 이제 그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또 그러면 왜 그걸 못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겨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기는데 민주당은 커먼 센스가 왜 없었을까라는 또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드네요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꼭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현대 정당들이나 현대 그 관료 조직들이 점점 그 비대해져가는 그냥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타고난 그냥 특성이라고나 할까요? 누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 거야라가 아니고 하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네. 덩치는 커지고 효율적은 떨어지고 시스템 자체가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키워가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면 정당들은 계속 뭔가 새로운 어젠다를 뭔가 좀 더 진보적인 어젠다를 내서 자기들의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고 네네. 또 관료 조직은 관료 조직대로 자기들의 밥그릇을 키워야 할 것이고 거기에 또 부응하는 척 해야 되니까. 네. 그것을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2달쯤 전인가요? 이코노미스트지가 이제 그런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왜 현대 국가는 점점 망가지고 있나? 그러면서 옛날에 비해서 공무원도 늘어나고 비용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훨씬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기사를 이제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트럼프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덤벼든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네, 이제 특히 그 이제 일론 머스크랑 채용이 아니라 모셔서 그 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머스크가 하는 얘기를 보면 50년 전에 비해서 미국의 법과 규제의 이 사람은 이제 코딩하던 사람이니까 코딩 기준으로 보면 코드가 이제 10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백악관 앞에다가 이만큼 이제 서류 뭉치 갖다 놓고 이거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뭐라고 했던 것 같고 아들 부시 시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잘 안 됐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 자신들이 자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사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를 이 옆에 데려다 놓고 같이 해보자라고 했던 게 사실은 트럼프는 하고 싶은데 할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말은 하지만. 근데 당신이라면 해볼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인데 딱 2026년 7월 4일까지잖아요. 활동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이라는 시간을 딱 준 게 어찌됐든 그 사이에 혼란도 있고 수습도 해보고 해라.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고 뭐 사과를 하든 뭘 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나름대로도 이제 배팅을 이제 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 일을 자기가 공헌한 것보다 10배 더 오래 걸려서 합니다. 아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래도 얼추 뭐 맞춰 왔는데 과연 2년 만에 한다고 1년 반 안에 한다고 했으면 그래도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5년 걸리지 않을까. 네, 뭐 어떻든 이제 선거와 관련돼 있는 또 미국 국민들의 이제 커먼 센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제 해봤고요.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서 사실은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일 궁금한 거는 인사죠. 이제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평가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현재까지 나온 거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안보 라인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교안보 라인이 이제 관심 대상인데 국방부 장관은 아무리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다들 일기 때에 비해서는 그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준비한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 4년 절치부심. 4년 동안 정말 그 밖에 있으면서 충성파만 다 골라내고 자기가 누구 써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선임하면서 또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그런 쓰는 것 같은 같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두세 사람 정도 요약해놨다가 누구누구 딱딱 찍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제가 그 개개의 사람들을 다 잘 알지는 못하고요. 뭐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되게 막 연구한 학자는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필 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들 그냥 어디 내놔두고 뭐 특별히 이상하지 않네. 국방장관 빼고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잘 이뤄줄 것 같은 그런 충성파로 채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공약에서 벗어나진 않겠구나 이런 강성이지만 현실주의자. 결과를 내자. 결과를 내자. 결과를 내자. 쓸데없는 뭐 명분 좋은 말보다는. 네네. 사실은 이제 뭐 마르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 그다음에 마이클 월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뭐 이야기는 제가 쭉 들었는데 그 이외에 한번 또 혹시나 이쪽 라인에서 눈에 띄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제 주로 SNS를 많이 보니까요. 지금 이분이신가요 보면? 네, 이분이십니다. 털씨가 원래는 게버드가 원래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고 민주당에서 하원 의원까지 이제 한 분이에요. 민주당 하원 의원까지는. 하원 의원 했는데 이제 이번에 한 2년 전에 이제 트럼프 지지하면서 돌아섰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본인이 민주당에 계속 있기엔 너무 예쁘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가안보국장을 맡게 돼서 CIA를 비롯한 여러 이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게 됐고요. 특이한 게 사모아 출신이더라고요. 사모아, 태평양에 그 참치 잡는 그 사모아, 서사모아 뭐 이제 거기 출신이셔서 이제 그 혼혈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에 오래 근무하면서 이라크 파병도 갔다 오고. 그래서 약간 제이디 벤스처럼 커리어가 굉장히 좋아요. 정치학이. 자기 스토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번 인선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 뭐 EU 여야 막론하고 백악관 이번에 대변인이 27살 여성분이 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털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젊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고령이란 말이에요. 지금 70대 후반 네. 고령인데 과감히 정말 자기의 손주뻘 정도 되는 친구들을 자기의 파트너로 자기의 어떤 입으로 과감하게 하는 이게 참 부러워요 저는. 네, 맞습니다. 예. 미국 정말 부럽고 또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 JD 벤스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네네. 아직 요즘에는 또 이제 좀 JD 벤스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제 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 나서면은 지금 혼나죠. 그렇긴 한데 제가 보니까 그 미국 남성이 네. 78세면 네. 향후 4년간 죽을 확률이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 보험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보험사가 제일 정확하니까. 네. 네. 그 얘기는 JD 벤스가 미국 대통령이 될 확률이 배제할 수 없다. 25% 되는 거죠. 25%는 가지고 있다. 네, 네. 그것도 좀 만일의 그 하나의 케이스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술 안 드시고 네. 네, 담배도 뭐 전혀 안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건강식이라고 하는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하시고 완전 식품. 완전 식품. 예, 다이어트 콜라 좋아하시는 네. 걸로 봤을 때 보면 장수하실 것 같아요. 장수하셔야겠지만 네. 혹시 뭐 사람 일은 또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변수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데 어떻든 지금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그나마 이제 참 생각 외로 합리적인 뭐 강성이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제 보면은 이제 법무부, 복지부,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국방부 뭐 이런 쪽 보면은 야, 이 키워드를 도대체 뭘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싶은 분들이 이제 계속 인선이 되는데 어느 분께서 이제 딱 좋은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복수. 네. 그동안 일기 때 나를 물먹였던 공무원들을 다 쓸어버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안치겠다라는 의도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보면 되게 평범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청문회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정보 제공 동의서 사인 꺼려서 난 안 할래요라고 하실 분들을 막 지명을 하는데 네.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자기랑 닮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또 하시는지. 법무부 쪽은 정말 복수라는 개념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워낙에 자기가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복지부 같은 경우가 또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케네디. 네, 너무 그분도 캐릭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이제 일기 때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라는 대위기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듣고 다 파우치 말만 듣고, 네. 파우치 박사 말만 듣고 다 이제 그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서 이제 선거까지 졌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네디 같은 사람을 이제 꽂아 넣어서 뭔가 일종의 복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게 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왔을 때 사실 이제 그 mRNA 백신 개발 같은 경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스피드로. 근데 사실 그거는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대로 모든 규정과 이런 걸 다 제껴버리고 정말 돈을 부어 넣어서 결과를 쏟아내라고 해서 사실은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쏙 빼놓고 당시 이제 선거에서 졌다고 이제 제약사들이 다 이제 바이든 쪽에 줄을 딱 서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고 네. 상당히 열이 받았겠다 이런 그쵸. 생각은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1월, 2월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 뭐 네. 3월 그 정도 가야 이제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트럼프가 백신을 빨리 올해 안에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무슨 약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바보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가 11월 3일인가 있었고 예. 11월 9일에 파이자가 백신 개발을 발표합니다. 성공했다. 예. 그랬더니 말이 또 싹 바뀌어서 예. 이제는 뭐 마치 트럼프가 백신을 반대했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민주당 안티백서인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 어떻든 간에 이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생각도 참 많이 이제 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이제 오늘 뭐 재무부 장관 뭐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이제 하나씩 이제 갖춰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소에 정말 많이 생각을 해놨다. 뭐 자기 공약도 2023년도에 이미 다 아젠다 47이라고 해서 다 발표를 했고 인선도 막 아주 초스피드로 이렇게 쭉쭉 진행하는 걸 보면 뭐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프레임에 대해서 명확한 대통령이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드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 강한 캐릭터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본인보다 더 이상한 캐릭터의 이제 일론 머스크와 네. 잘 지낼 수 있을까? 네. 저는 사실 그 두 사람이 어울리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자가 너무 정치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는 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가 지난 1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가치가 그냥 너무 순식간에 손상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돈이면 돈, 네. 권력이면 권력. 이거는 어느 그렇죠. 정도 그래도 차이니스 월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네. 뭐 재무부라든지 몇몇 특수한 이제 그런 파트를 빼고 나면 그게 한순간에 그냥 넘어간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두 사람이 맞는 점도 있겠지만 안 맞는 점도 있고 두 사람이 시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 서로에게 그 방해가 되는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승리 분위기에 취해 있으니까 잘 지내고 있지만 네. 앞으로도 그러려는 법은 없고 솔직히 저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네. 둘이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웠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도지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네. 두 사람을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은. 네네. 또 이제 뭐 정부 밖의 기관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으니까. 예. 근데 네, 왜 디파트먼트지? 어쨌든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미국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네. 그 화가 난 대상이 DC에 있는 네. 페더럴이라고 하는 이제 연방이라고 하는 연방 정부에 대해서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느낌을 좀 어렴풋이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에디터님께서는 이제 중서부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많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보셨을 때 그런 미국의 정말 커먼 센스를 자부하는 분들이 느끼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저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지는 이 워싱턴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네. 과연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연관이 됐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묻고 싶네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필라델피아에 간 김에 네. 거기서 미국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미국의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독립의 고향 네.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선언서를 이제 발표한 곳이기도 하고 그 수도도 네, 초반에 수도 네, 역할도 초반에 했고.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보면 볼수록 미국 사람들은 연방 정부에 대한 신뢰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연방을 바라본다? 네, 이렇게 봐야 그런 되나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가치관 차이도 있는 것 같은 게요. 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으로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그 운영이 되어온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충효 사상이란 게 있고 네. 국가나 정부를 어버이처럼 충성을 다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존재.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존재. 어찌 내가 할 수 없는 존재. 네. 내가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 존재.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긴 나라가 아니고 네. 미국은 북미 지역에 처음 유럽 사람들이 건너갔을 때 원주민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땅에 100만 명이니까 거의 뭐 없는 거나 빈 땅이잖아요. 네. 거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척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유럽에서 뭐 가난하거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너희들 알아서 거기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네,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100년, 200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정착지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었더니 그제 갔더니 이제 영국에서 그럼 이제 세금 내라. 너희도 살만하구나. 네. 야,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쵸. 야 집에서 총 가져놔라 그래가지고 독립을 한 거잖아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연방 정부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고 정부 네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 나한테 나한테 참견해.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생겨난 게 미국이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간섭이 싫어서 만든 그렇죠.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네. 특히나 어떤 그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퍼져나간 게 아니라 그 포인트 오브 엔트리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긴 동해안을 따라서 여러 군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별개로 성장을 하다가 그렇죠. 그 13개 주가 나중에 그 세금 안 내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제 네, 잠깐 모여가지고 같이 싸웠던 거지. 네.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하나의 그 어떤 공동체로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연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이제 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헌법을 만들고 네. 10년 만에 그 수정 헌법을 또 만들어서 그렇죠. 그 수정 헌법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딱 쳐두는 거잖아요. 네.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총기 소유의 자유. 네, 총기 소유의 자유. 그렇게 그런 걸 만든 나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정부라는 것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이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구나.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료주의는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뭐 연방이라는 조직은 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어떤 강한 나라다 보니까 점점 힘이 세지고 네. 그런 모습을 되게 불안하게 지켜보거나 불만스럽거나
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겠군요. 보면은 그 교육부 문제가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뭐 일본 공약이지 않습니까? 뭐, 네. 뭐 교육부 날려버리고 나머지는 뭐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엔 야 어떻게 교육부를 없애 나라가 그렇죠. 나 교육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그 교육도 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연방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교육부가 만들어진 뭐 배경에 보면 또 복잡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면 현재 2024년에 미국은 커먼 센스에서 많이 이탈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것을 최소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단 시작은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다. 네. 예. 또 느끼게 된 거는 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잖아요. 200년. 사실은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자꾸 또 보면 재밌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만들 때부터 엄청 그 머리를 굴려가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오래오래 해가면서 만든 시스템이고 그 미국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민주주의 체계로는 처음 만든 250년 전에 만든 헌법이 아직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잖아요. 거의 그대로 쓰이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5번, 6번 바뀌어서 네, 그래서 또 6공화국 뭐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미국은 지금 같은 헌법을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헌법이고 아, 이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되게 튼튼하구나. 겉으로는 허점도 많아 보이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뭐 간선제라든가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디터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 사회가 겉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뭐 대단한 혼란을 이제 직면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미국 헌법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존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커먼 센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체제는 결국은 뭐 과거 옛날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사회를 또 다시 한번 바꿔낸 것처럼 다시 또 지속 가능한 형태로 뭔가 또 발전해 나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250년 동안 주구장창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그 상처를 금방 또 봉합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뭐 대통령 선거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점점 많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1,000억 이상을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제 나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국 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저도 한마디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까지 왜 한국 기자들이 굉장히 트럼프 지지자들을 좀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얘기할 때 백인 저항력 레드넥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저항력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자들은 뭐 고졸이면 저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도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교육받은 만큼 받았고 사회에서 건전하게 잘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대학 이상이 고학력인 거지 뭐 고등학교까지는 이미 사회생활하기 충분히 교육을 받은 거고 뭐 숫자로 봐도 미국에서 3분의 2가 이제 고졸이고 3분의 1 정도가 대졸이기 때문에 주류가 사실은 이제 고졸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기사를 쓸 때는 트럼프 지지자는 대학을 안 나온 저학력층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까고 들어가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에 대한 미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네, 좀 먹물리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로 볼 때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흔히들 우리나라가 이제 대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이해를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전국 국민 전체 국민으로 보면 안 그렇죠.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도 전혀 아니고 또 우리나라도 대졸 통계라는 게 그 대졸에 전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는 이제 대학에 그 대학 학위로 맞잖아요. 디그리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 차이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식의 좀 너무 안이하게 그 보도하는 거는 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선입견이 이제 어떠한 이제 오류를 만들어냈는지를 다 체감을 했기 때문에 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를 또 하시는 거죠. 네. 예. 어쨌든 이제 오후치크 뉴스레터 앞으로도 또 기대해보고 이제 지금 조진서 그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사항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도 자주 소개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여러분께서도 이제 지구본 연구소 그리고 이제 오후치크 뉴스레터를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관점을 가지고 미국 사회를 바라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진서 에디터님 모셔서 이야기 들었고요. 다음에도 다시 한번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